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집합의 연산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뭐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집합의 연산. 자, 마찬가지 우리가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었듯이 집합들도 약간 그런 개념의 연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합집합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집합이라는 걸 배웠죠. 공집합은 이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전체 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U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연수의 집합을 내가 전체 집합이라고 논다.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수체계를 실수 전체 혹은 뭐 유리수 이렇게 제한을 하듯이 집합도 그냥 전체를 제한을 해주는 건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쓰냐면 A 합집합 B, 그래서 U자처럼 씁니다. 이렇게 쓰고, 자, 합집합을 이제 그림으로써 설명을 하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네들을 합쳐놓은 집합을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 U에서, 전체 집합 U를 자연수라고 놓지 말고요, 이렇게 봅시다. 전체 집합을 1, 2, 3, 4, 떼떼땡 10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전체라고 놓으면 집합 A는 x바 x는 2의 배수라고 정의를 하고, 집합 B를 x바 x는 3의 배수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집합 A는 2의 배수니까 2, 4, 6, 8, 10까지만 되는 거야. 왜? 전체가 10까지밖에 없으니까. 3의 배수는 3, 6,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A 합집합 B를 구하면 A에 있는 원소들과 B에 있는 원소들을 싹 다 합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써보면 2, 3, 4, 6은 한 번만 써주면 되고요. 8, 9, 10 이렇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 합쳐서 써주는 걸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기호는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림으로서 설명을 한다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건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 겹치는 건 6이라는 원소가 겹치기 때문에 6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A라는 집합이 있고 지금 B라는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2, 4, 6은 B랑 겹치니까 겹치는 부분에 써주시면 돼요. 8, 1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B는 3, 6, 9. 그럼 A만 봤을 때는 A가 2, 4, 6, 8, 10이고 B만 봤을 때는 3, 6, 9가 되니까 A, B를 둘 다 만족하죠. 그래서 합집합은 얘네들을 다 적어주는 거고,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 6만 적어주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차집합, 여집합부터 하자. 여집합.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그래서 위에 C제곱처럼, 거듭제곱처럼 이렇게 쓰는데, 여집합의 의미는 뭐냐면 A라는 집합과 전체가 있을 때 A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A의 여집합이 되는 건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에서 2, 4, 6, 8, 10을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1, 3, 5, 7, 9가 되겠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다 쓴 나머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1, 3, 5, 7, 9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B 3, 6, 9를 제외한 나머지 1, 2, 4, 5, 7, 8,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자, 네 번째는 차집합이에요. 자, 차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A 차집합 B. 그래서 빼기처럼 씁니다. 빼기라고 쓰고요. 차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있을 때 A 차집합 B는 뭐냐면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거야. 그래서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차집합 B는 뭐가 되냐면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2, 4, 8, 10이 되는 거야. 2, 4, 8, 10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B차집합 A는 뭐가 될까요? B차집합 A의 의미는 B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거야. 그래서 B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3과 9만 남죠. 3과 9만 남습니다. 얘는 우리가 빼기도 마찬가지만 1 빼기 2와 2 빼기 1은 같지 않죠. 빼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오케이? 물론 같은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이야. 근데 이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이 차집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 차집합 B를 A교 B의 여집합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A교 B의 여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전에 A라는 집합은 여기서 이미 구해놨고요. B의 여집합도 여기다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A교 B의 여집합은 A에 있는 원소와 B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 중 겹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겹치는 게 누가 있어요? 일단 2가 겹치고요. 4가 겹치고요. 그 다음은 8이 겹치고요. 10이 겹치죠. 그래서 얘네들은 2, 4, 8, 1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 차집합 B와 A교 B의 여집합은 항상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는 뭐랑 같겠어? B 차집합 A는 B교 A의 여집합.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시면서 뒤에 있는 놈을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얘네들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A교 B와 A교 B의 여집합은 항상 같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연산법칙. 자, 우린 덧셈이나 곱셈처럼 여기서도 교환법칙들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 어떤 놈에 대해서만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자, 우리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같습니다. A랑 B랑 겹치는 걸 찾으나 A랑 B를 합치나 B랑 A를 합치나 어차피 합쳐놓으면 똑같다는 얘기야. 두 번째,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습니다. A랑 B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나 B와 A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나 똑같다는 얘기야. 세 번째, 하지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같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성립을 하지만 차집합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A 합집합 B 합집합 C나 A 합집합 B에다가 C를 합치나 얘네들은 똑같습니다. 또 어차피 합칠 거 이거 C인데 미안해요. B랑 C를 합친 다음에 A를 합치나.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고요, C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두 개짜리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그리고요, 세 개짜리는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B랑 C를 먼저 합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A를 합치나 A랑 B를 먼저 합친 다음에 거기다가 C를 합치나 똑같다는 얘기야. 합집합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A 교집합, B 교집합 C나 A 교집합 B에다가 C를 겹치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세 개짜리에 대해서 B 교집합 C는 B와 C의 교집합이니까 여기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A랑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이야 라고 쓰나 A랑 B랑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걔랑 C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야 라고 쓰나 어차피 겹치는 부분은 똑같다라는 얘기야. 결합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성립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분배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자, 분배법칙은 A 합집합, B 교집합, C 합집합과 교집합이 짬뽕되어 있을 때 자, 얘네들에 대해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합집합과 교집합이기 때문에. 근데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A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이 분배가 되고요. 가운데가 교집합으로 연결되고 A 합집합 C 이렇게 분배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분배법칙이 성립을 해서 A 교집합 B에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분배법칙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하게 되면 여집합이 각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집합이 각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 합집합과 교집합이 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마찬가지로 A, 교, B의 전체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여집합이 들어가면서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A의 여집합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전체에서 A를 제외한 거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서 A를 뺐다, 차집합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하면 A의 여집합이 있는데 거기다 다시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집합인데 그걸 다시 제외한 나머지니까 다시 A가 돼버리겠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마찬가지 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는 플러스 2와 같듯이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과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연산법칙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는 여집합을 안으로 집어넣고 싶으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밖에 못 바꿔. 그래서 얘를 일단 A 차집합 B는 아까 A교 B의 여집합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놓고 여집합이 들어가면 싹 다 반대로 바꾸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는 A의 여집합이 되고요. B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B가 되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그래서 연산법칙 네 가지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연산법칙을 활용한 집합의 표현입니다. 자, 연산법칙을 이용한 집합의 표현은 첫 번째, 부분집합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이라는 걸 배웠죠. A가 B에 포함돼 이런 부분집합 관계를 봤는데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그림상 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A가 B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의미해.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랑 B랑 합치면 뭐가 되니? B가 돼버리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이 B야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야. A 합집합 B가 B야 라는 말이 나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이해해도 괜찮아. 마찬가지 A 교집합 B는 A와 B의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의 교집합은 A가 됩니다. A 교집합 B는 A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차 집합 B는 공집합이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차 집합 B는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빼버리면 다 겹치잖아. 그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그래서 A차 집합 B는 공집합이야 라고 쓰기도 하고요. 마지막 얘네들의 여집합 관계는 여집합을 쓰려면 전체 집합이 필요하겠죠. B의 여집합은 그림상 여기입니다. B의 여집합은 여기예요. A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보라색이 지금 형광색 안에 포함되어 있죠. 노란색 안에.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집합을 씌우면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동치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 다섯 개 중에 뭐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뭐가 나오더라도 얘는 A가 B의 포함 관계구나, A가 B의 부분집합인 관계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서로소. 서로 뭐라는 거야? 글씨도 못 써. 서로소라는 표현 들어봤죠? 웃겨. 나 잠이 덜 깨서 선생님 오늘 8시 반에 일어났어. 어제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났다가 10분만 더 자야지 하다가 눈 떴는데 8시 반인 거야. 9시 수업인데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그냥 택시 타고 바로 왔어요. 오늘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왔어요. 아직 잠이 덜 깼어. 그럴 수 있잖아. 태연아 그렇게 웃겨? 태연아 너의 이름이 이제 후배들에게도 이제 들려지게 될 거야. 나를 그렇게 비웃고 맨날 엄마 그럼 안 돼요. 자, 서로소라는 거 어서 들어봤죠 우리? 처음 들어? 아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공약수와 공배수 할 때 서로소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우리가 자연수에서 서로소라는 표현은 뭐였죠? 공약수가? 처음 들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랑 9 얘는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얘네들의 공약수는 1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를 서로소라고 불렀어.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즉 얘네들이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얘네들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불러요. 오케이? 서로소라는 건 A와 B의 교집합이 전혀 없을 때 얘네들을 서로소라고 부르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A에서 B를 빼버리면 A에서 B를 차집합한다는 얘기는, 차집합의 개념은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는 거였어. 근데 겹치는 게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뺄 게 없어. 그래서 A가 그대로 남아. B차집합 A는 B에서 A랑 겹치는 걸 빼는 거야. 근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빼면 뭐가 남아? B가 그대로 남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그러면 봐봐. 전체가 있을 때 B의 여집합은 뭐가 돼? 자,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잖아. B의 여집합은 A를 뭐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죠.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돼.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은 뭐가 돼? 여기가 돼. A의 여집합은 B를 포함하고 있어. A의 여집합은 B를 포함하고 있어. 오케이? 네, 마지막 이런 표현 씁니다. A와 B의 합집합에 이게 의미하는 게 원소의 개수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그냥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겠죠. 겹치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한 거랑 똑같다. 이 표현은 뒤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따가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좀 표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요 정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필수예제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면 원소나열법으로 빨리 바꿔주시는 게 보기 편합니다. 자, 전체 집합이 x바 x는 12의 양의 약수랍니다. 그럼 12의 약수들 1, 2, 3, 4, 6, 12를 재빨리 적어주시고, 집합 A는 짝수래요. 짝수 2, 4, 6, 80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짝수들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2, 4, 6, 12 적어주시면 되고요. 집합 B는 3의 배수래요. 마찬가지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3, 6, 12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서 1번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걸 보는 방법은 다양해. 우리가 여기서 B의 여집합을 구해도 돼. 3, 6, 11을 제외하면 1, 2, 4야. 1, 2, 4야.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이 겹치는 걸 찾으면 2가 겹치고 4가 겹쳐요. 그래서 얘는 2, 4예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우리가 아까 연산법칙 배운 거, A교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랑 같다며요. 얘는 A 차집합 B랑 같다며요. 그러면 A에서 B랑 겹치는 거, 6하고 12가 겹치니까 6하고 12를 제외하면 2, 4가 남아요.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그래서 차집합으로 보셔도 되고, 그냥 교집합 상태에서 보셔도 됩니다. 자, 얘는 이건 교집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을 빨리 구해서 A의 여집합은 1, 3 이렇게 되겠죠. A의 여집합과 B를 합친 거야. 얘랑 얘랑 합치면 1, 3, 6, 12 겹치는 건 한 번만 적어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은 A 차집합 B의 여집합. 자, 우리 어차피 차집합 구해놨으니까 여집합 구해놨으니까 차집합의 개념은 A에서 B의 여집합과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야. 얘랑 얘랑 겹치는 건 2랑 4가 겹치니까 빼면 6과 12만 남아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선생님 저는 좀 연산법칙을 이용하고 싶은데요 라면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뒤에 게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A 차집합 B는 A교 B의 여집합이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그럼 A와 B의 교집합을 찾아준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전체 집합 마이너스 이렇게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래요. 이거에서 얘를 빼래요. 그럼 1, 3 제외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2, 4, 6, 12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전체 집합,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그래서 전체 집합, 교집합, A. 전체랑 A랑 겹치는 건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원소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다. 자, 밑에 1번, 2번, 3번, 3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봅시다. 전체 집합류는 1, 2, 3, 4, 5, 6, 7, 8, 9예요. 전체 집합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2, 4, 6이고요. A 교집합 B가 7이고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3, 5입니다. 집합 A를 구하여. 자, 보통 집합 문제를 푸실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활용하는 게 좋고, 어차피 집합 A, B 전체밖에 안 나왔으니까 A, B 그려놓고 전체 집합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집합 2개짜리는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밖에 부분이 2랑 4랑 6이 있다는 얘기야. 맞니? 자, A 교집합 B니까 겹치는 부분이 7이란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아까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B 차집합 A랑 같다 그랬죠. 혹은 B랑 A의 여집합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의미해. 그림으로 봐도 돼. 여기가 3이랑 5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는데 전체가 1, 2, 3, 4, 5, 6, 7, 8, 9래. 1 없죠. 2, 3, 4, 5, 6, 7, 8하고 9도 없죠. 그러면 집합 A는 요거죠. 그러니까 집합 A는 1, 7, 8,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집합 A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2-1번, 2번, 3번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자, 3번 봅시다. 그러면 집합 A는 2, 3, 5, A제곱 빼기 5. 집합 B는 4, A-1, 6-A에 대하여 A 차집합 B가 5랍니다. 자, 그림상 A 차집합 B는 아까 전에도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 빼니까 여기라고 했어. 여기가 5인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에 5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2랑 3이랑 A제곱 빼기 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 말은 여기에 B랑 겹치는 원소가 2랑 3이랑 A제곱 빼기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2랑 3이 없어. 근데 여긴 4가 있네? 그럼 결국에 A제곱 빼기 5가 얼마가 돼야겠어? 4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A제곱이 9가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가 3이면요. 집합 A는 2, 3, 5, 4가 되는 거고요. 집합 B는 4, 3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3, 4가 되고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5만 남는 게 맞지. 그러니까 A가 3이 가능한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집합 A는 마찬가지로 2, 3, 5, 4가 되겠지만 집합 B가 4, 마이너스 3 집어는 마이너스 4, 9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A 차집합 B가 뭐가 돼? 4밖에 겹치는 게 없으니까 2, 3, 5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A가 3만 됩니다. 밑에 3-1번, 2번, 3번 해보죠. 자, 4번 봅시다. 자, 4번은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미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B합집합 A는 A가 돼야 되고요. 얘네들이 지금 자리 바뀌었으니까 다 바꿔야 되는 거야. 비교집합 A는 B가 돼야 되고요. B차 집합 A는 공집합이 돼야 되고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같은 표현인 거예요. 항상 옳은 것은 1번. A 교집합 B는 교집합은 B가 돼야 됩니다. 1번이 맞네요. 2번은 A 합집합 B는 A가 돼야 되고요. 3번에 A 차집합 B는 자 A랑 B가 있으면 A 차집합 B는 여기가 남아요. 공집합이 아닙니다. 4번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죠. B는 여기죠. 합치면 이 부분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5번에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4-1번하고 2번.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해 보세요. 자, 예제 5번 보죠. 필수 예제 5번 보시면 전체 집합 U는 자연수래요. 자연수니까 그냥 이렇게 놓겠습니다. 쭉쭉 가는 집합이고요. 집합 A는 1, 2, 3, 4, 5 집합 B는 4랑 5라고 합니다. A와 X의 교집합이 X고요. A교 B의 여집합에 X를 합치면 X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이거 얘네들의 교집합이 X라는 얘기는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맞니? 이건 같은 표현이죠. 자, 두 번째, 이 표현을 보면 얘네들을 합쳤을 때 X가 된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A교 B의 여집합이 X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A교 B의 여집합이 X에 포함되고 X는 A에 포함이 되고 있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A교 B의 여집합이 뭐랑 같죠? A교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랑 같았어요. 물론 그냥 보셔도 되고 A 차집합 B는 A에서 B랑 겹치는 걸 제외하니까 1, 2, 3입니다. 결국에 1, 2, 3이고요. X는 A 1, 2, 3, 4, 5의 부분집합이에요. 요거 지난 시간에 한 거죠. X가 1, 2, 3, 4, 5에 포함돼야 돼. 이거의 부분집합인데 1, 2, 3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 1, 2,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 2, 3을 포함하니까 1, 2, 3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원소 2개 남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은 2의 제곱계 4개만큼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자, 5-1번, 2번, 3번 해봅시다. 자, 5번은 1, 2, 3번 다 같이 좀 해보죠. 자, 5-1번은 전체 집합이 0, 1, 2, 3, 4, 5 A는 1, 5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을 만족해야 된대요. A랑 B랑 합쳐서 전체가 돼야 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A랑 B를 합쳤을 때 전체가 되려면 A에는 1하고 5가 있으니까 B에는 1이랑 5는 없어도 돼. 물론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0이랑 2랑 3이랑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얘네들은 무조건 있어야 얘네들을 합쳤을 때 일단 전체가 될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B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0, 2,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원소가 2개가 남아있으니까 2의 제곱계 4개만큼의 부분집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개가 되겠고요. 자, 5-2번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일 때
A, B, X에 대해서 A는 246, B는 18, A차 집합 X는 A, B차 집합 X는 NG. 자, A차 집합 X가 A라는 얘기는 우리 아까 전에 서로소에 대한 표현을 봤죠. 그래서 A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의미야. 얘가 의미하는 건 B차 집합 X가 공집합이 되려면 B가 X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즉, X는 1과 8은 반드시 포함하고요. 반드시 포함하고요. A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2, 4, 6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냥 원소 없다고 생각하자 그랬잖아. 그럼 우리한테 원소가 남아있는 건 3개입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계 8개가 되겠죠. 답은 8개. 자, 5-3번은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고요. 집합 A는 1, 3, 집합 B는 3, 4, 5, 6 일 때 A 합집합 X는 X, B차 집합 A의 교집합 X는 5, 6.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A와 X의 합집합이 X라는 건 X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A가 X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얘네들의 교집합이 5, 6. B차 집합 A는 B에서 A랑 겹치는 걸 빼는 거니까 4, 5, 6이거든. 4, 5, 6과 X의 교집합이 5, 6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도 5, 6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5와 6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근데 4는 포함하면 안 돼. 왜냐면 4를 포함해버리면 교집합이 4, 5, 6이 돼버리거든. 4는 포함하면 안 돼요. 그리고 A를 포함해야 되니까 1, 2, 3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U의 부분집합들 중 1, 2, 3, 5, 6은 반드시 포함하면서 4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원소가 3개 남았으니까 2의 세제곱계 8개가 되겠죠. 그래서 8이다.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하고요. 자, 넘어가서 127페이지로 갑니다. 문제 6번입니다. 자, A차 집합 B 합집합 A차 집합 C와 항상 같은 집합. 자, 요 문제에 대한 풀이를 내가 2가지를 해줄 거예요. 2가지를 해줄 건데, 자, 어쨌든 보자고. 1번은 A 교집합 B 교집합 C, 2번은 A 교 B 합 C, 3번은 A 교 B 교집합 C, 4번은 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원래 풀이는 이래요. 원래 풀이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풀이는 이래. 자, A차 집합 B는 우리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했고요. A차 집합 C는 A교 C의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A교 B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분배가 돼서 A교 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교 C의 여집합. 분배 법칙을 거꾸로 쓴 거예요. 우리가 분배했다라면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B 교집합 C의 전체 여집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교 B의 여집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A차 집합 B 교집합 C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번이에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풀이야.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이걸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쉽지 않은 방법이야. 이 방법도 물론 알아두셔야겠지만 이거보다는 시험에서는 실전에서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어차피 집합 3개 나왔으니까 집합 3개 그리세요. 그리고 내가 결국에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각각의 영역에다가 원소를 그냥 하나씩 찔러 넣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푸는 거야. 각각의 그 영역에다가 그냥 원소를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를 하나씩 집어넣어 버리면 A차 집합 B는 뭐가 되냐면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니까 1사가 된단 말이야, 원소가. A차 집합 B는 C는 A에서 C랑 겹치는 부분을 빼니까 1,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합쳐놓으면 결국에 얘는 1, 2, 4야. 답이 1, 2, 4가 나오는 걸 찾으면 돼. A교, B교, C는 A, B, C가 다 겹치는 거니까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B합집합 C는 B랑 C를 합친 거니까 2, 3, 4, 5, 6, 7이야. A는 1, 2, 3, 4야. 얘네들의 겹치는 부분은 2, 3, 4가 겹쳐. 얘는 2, 3, 4가 돼. 그래서 얘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B차집합 C는 B에서 C랑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니까 2, 5야. A는 1, 2, 3, 4.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은 2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B교집합 C는 B와 C의 겹치는 부분이니까 3, 6이야. A는 1, 2, 3, 4야. A에서 이 부분과 겹치는 부분을 빼니까 3만 제외해서 1, 2, 4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좋겠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하라니까 결국에는 연산법칙을 쓰셔야 돼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죠. 증명은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아마 1번하고 3번은 내가 다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일단 2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연산법칙을 한번 이용은 해보세요. 1번하고 3번을 한번 해보죠. 뭐? 자, 6-1번하고 6-3번 해보자 그러면. 자, 연산법칙을 보는 건데 물론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수술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 A와 B 교집합, 이거는 B교 A의 여집합으로 일단 바뀝니다. 이게 차집합의 성질이죠. A와 B 교집합, 여집합이 들어가면서 다 바뀝니다.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 순서 살짝만 바꿔줄게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순서만 좀 바꿔주고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A로 묶을 겁니다. 분배법칙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B 교집합, B 여집합. 그래서 분배가 됐고 안에가 교집합으로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B와 B의 여집합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B랑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겹치는 게 없어요. 공집합입니다. A랑 공집합을 합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간단히 하면 A고요. 자, A 차집합에는 A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이 들어가면서 바뀝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로 바뀝니다. 교집합 A. 자, 분배가 되면 A의 여집합, 교집합 A. 가운데가 합집합 B, 교집합 A. A와 A의 여집합은 겹치는 부분이 없죠.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을 합쳐봤자 얘만 남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간단히 한 거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6-3번도 보죠. 집에서 영상 보면서 꼭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얘를 먼저 보이라네요. 자, 증명을 할 때는요, 보통 복잡한 부분을 바꿔서 간단한 부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변형을 해볼 건데요. 비교집합 A 합집합 B. 이거는 뭐랑 같냐면,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 A랑 B가 있는데 A와 B의 합집합이야. 그 부분이랑 B를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뭐가 돼요? B가 되죠. B가 당연히 포함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찾아줄 건데 A 차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여집합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교 A의 여집합, 합집합 C가 됩니다. 그럼 이건 분배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되겠고,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얘를 합쳐봤자 A 교집합 C가 됩니다.
그럼 얘를 간단히 정리하면 B 교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씁니다. 교집합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교환법칙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총 12개의 유형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빡셀 수 있어요. 이제 뭐 1시간에 한 3개씩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빡셀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7번 봅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만 해보세요. 자, 이것도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첫 번째, 연산법칙을 이용하는 방법. 별로 내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서술형에서나 쓰는 방법이야, 사실은.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을 간단히 해보면, A와 B의 여집합에 교집합. 여집합이 들어가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좌면을 일단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B의 여집합이 공통적으로 있고, 합집합, 교집합,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분배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분배가 됐고 얘네들이 분배가 됐고 가운데가 교집합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집합 A. 그럼 A와 A의 여집합이 교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얘네들 합쳐봤자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요. 얘는 교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 차집합 B하고 같아요. 결국에 얘는 A 차집합 B와 A가 같다라는 얘기야. 우리 A 차집합 B와 A가 같다. 이건 무슨 표현이었죠? 서로소에 대한 표현이었어. A와 B가 서로소 관계라는 얘기야. 자, 이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보기에는 옳은 것만 찾으면 돼. 기억은 A랑 B랑 합치면 A 합집합 B는 A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얘네들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맞습니다. 니은은 맞고요. A가 B에 포함되지 않죠. 답은 니은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집합은 어차피 2개 아니면 3개밖에 안 나와. 여기서 지금 집합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A, B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이거라 그랬잖아.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원소를 그냥 하나씩 찔러 넣을 거야. 그러면 A는 1이고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1사야.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은 A랑 B의 여집합을 합쳤으니까 1, 2, 4가 돼. A 교집합은 2야. 그거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2를 제외한 나머지 1, 3, 4야.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1, 2, 4와 1, 3, 4의 교집합은 이 전체는 결국에 1사가 돼버린다. 1사와 A, 1, 2의 교집합은 1이야. 됐니? 좌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소가 1만 남아. 우변은 A이기 때문에 1, 2거든. 근데 얘네들이 같대.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이것만 명심해. 없는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없애야 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2라는 게 없으면 돼. 이해돼? 그러니까 2라는 것만 없으면 된다고. 2가 없다는 얘기는 A는 원소가 1만 있고 B는 3만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관계야. 이렇게 봐도 괜찮다. 이렇게 본 다음에 그냥 원소 찔러 넣어도 돼. 기억은 A 합집합 B는 A랑 B를 합치면 1, 3이잖아. A가 지금 집합 1이 된 거고 B가 집합 3이 된 거야. 그럼 당연히 A랑 A 합집합은 같지 않아요. 니은은 A 교집합 B는 당연히 공집합이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디귿은 A가 B에 포함되나요? A가 B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답은 2번. 이렇게 찾아도 된다고. 원소 하나씩 찔러 넣어서 보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밑에 7-1번하고 2번 해보죠. 자, 7-2번 풀이하고 넘어갑시다. A 차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자, 집합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2개 빨리 그려서 원소 찔러 냅시다. 1, 2, 3, 4. A 차집합 B는 A에서 B랑 겹치는 걸 뺐으니까 1이에요. 1의 여집합이니까 1을 제외한 나머지 2, 3, 4입니다.
B는 2, 3이니까 차집합을 해버리면 겹치는 부분을 빼니까 4만 남아요. 좌변이 4인데 여기가 공집합이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4라는 게 없다고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전체가 1, 2, 3이고 A가 1, 2고 B가 2, 3인 거야.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4번이죠. A랑 B를 합쳐놓으면 전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소 찔러 넣어서 보시는 게 빠르다. 자, 8번. 새롭게 정의된 연산법칙인데 참고로 얘는 새롭게 정의된 것 중에 좀 너무 잘 나오고 유명한 거기 때문에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쳐놓은 이런 형태를 그냥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뭐 그 책에 보면 같은 표현들도 나와 있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사실 없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A 연산 B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A 연산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네요. 자, 그냥 이것도 원소 찔러 넣어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자, 1, 2, 3, 4 집어넣고 A는 1, 2예요.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3, 4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 A 차집합 B에서 A에서 B를 빼면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1, 2가 남고요. 합집합 B 차집합 A는 B에서 A를 빼버리면 뺄 게 없으니까 3, 4가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 1, 2, 3, 4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라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얘는 A 연산 A는 전체 집합이네요. 자, A는 1이고요. A는 1입니다. A 연산 B는 A 차집합 B 너에서 널 빼면 공집합이고요. 합집합 너에서 널 빼면 마찬가지 공집합이죠. 합쳐봤자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디귿은 전체 집합 연산 공집합은 전체 집합이네요. 전체는 1, 2, 3, 4고요. 얘네들은 공집합 1, 2, 3, 4의 공집합을 빼면 1, 2, 3, 4고요. 합집합, 공집합에서 1, 2, 3, 4 빼면 당연히 공집합이죠. 뺄 게 없으니까. 합쳐봤자 1, 2, 3, 4입니다. 1, 2, 3, 4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답은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자, 8-1번하고 8-2번 해보자. 자, 우리 8번은 1번, 2번 두 개 다 해봅시다. A 연산 B를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걸로 정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림상 보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을 제외했으니까 여기랑 여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대칭 차집합이랑 똑같은 얘기거든. 결국에는 1,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A가 1, 2고 B가 2, 3일 때 얘네들을 연산하면 1, 3이 된다는 얘기야. 즉 여기서 겹치는 것만 제외하겠다는 얘기거든. 기억은 A 연산 B나 B 연산 A나 당연히 똑같죠. A랑 B에서 겹치는 거 빼나 B랑 A에서 겹치는 거 빼나 당연히 똑같습니다. 얘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과 A와 B가 똑같네요. 이거는 A의 여집합은 1, 2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3, 4고요. B의 여집합은 2, 3을 제외하니까 1, 4예요. 얘네들의 연산은 여기서 겹치는 것만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1, 3이 되죠. 1, 3이 되니까 똑같습니다. 이윤도 맞고요. 디귿은 A 연산 전체는 공집합이냐고 그랬어요. A는 1, 2예요. 얘는 1, 2, 3, 4예요. 이거 연산은 여기서 겹치는 것만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3, 4가 되죠. 3, 4가 되니까 공집합은 아닙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 8-2번은 A 연산 B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래. 자, 그림상 보면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하고 B를 합치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를 쓰면 1, 2하고 2, 3을 연산하면 뭐가 돼?
2, 3, 4가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A에만 있는 원소를 제외한 거죠. A에만 있는 원소. 그러니까 전체에서 A에만 있는 원소를 제외한 겁니다. 교집합은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A 연산 B 를 구하래요. A 연산 B는 방금 전에 2, 3, 4라고 구해놨잖아. 2, 3, 4와 A, B, 2, 3을 연산하게 되면 전체에서 여기에만 있는 원소 4를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1, 2, 3이 되죠. 1, 2, 3이 뭐예요? 1, 2, 3은 A와 B의 합집합이죠.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 자, 무작정 외우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이해하시면서 외워가시는 게 좋고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한대요. AK 배수 집합이에요. K의 배수 집합. 1번은 A, N이 A의 15 교집합 A의 20에 포함된대요. 이거부터 좀 간단히 해보죠. A의 15는 15의 배수야. A의 15는 15의 배수니까 15, 30, 45 뭐 이렇게 가는 집합이고 A의 20은 20의 배수야. 20, 40, 60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교집합은 언제 처음 겹치죠? 60에서 처음 겹치죠. 결국에 뭐야? 15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60이지. 그럼 그 다음부터 60마다 겹칠 테니까 얘가 60의 배수들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A의 N은 A의 60에 포함돼야 돼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N의 배수들이 60의 배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N이 뭐가 돼야 되겠어? 60의 배수면 돼요. 예를 들어 A의 120 같은 경우에는 120, 240 이렇게 가기 때문에 60의 배수들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A의 180 같은 경우도 180, 360 이렇게 가기 때문에 60의 배수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N은 60의 배수가 돼야 되겠고 그러한 N의 최소값이니까 60이 답이 되겠죠. 두 번째는 A의 16 교집합 A의 8 합집합 A의 12를 간단히 하면 A의 N이 된대요. 자, 배수집합에서 합친 거는 하나로 표현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15의 배수와 20의 배수가 겹치는 거니까 얘네들의 공배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A2 합집합 A3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치면 그냥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합친 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나로 표현이 안 돼. 그럼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배수집합에서 교집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분배할 거야. A의 16 교집합 A의 8 합집합 A의 16 교집합 A의 12로. 그럼 이거는 16의 배수와 8의 배수가 겹치는 거니까 얘네들의 공배수가 된다고. 배수들이 겹치는 거니까 공배수죠. 그럼 8의 배수와 16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는 16이니까 이건 16의 배수들이 될 거야. 이건 16의 배수와 12의 배수가 겹치는 거니까 16과 12의 공배수가 될 거야. 그러면 16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까? 48? 얘는 최소 공배수가 48이니까 48의 배수들이 될 거라고. 얘네들을 합칠 거야. 그럼 이건 16의 배수들이니까 16, 32, 48 쭈쭈쭈 이렇게 갈 거고 이건 48의 배수니까 48, 96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얘네들을 합치면 16, 32, 48, 땡땡, 96 뭐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결국에 합쳐놓으면 뭐야? 16이 48의 약수기 때문에 이거는 합치면 16의 배수들이 다 되겠죠. 왜냐면 16의 배수에 48의 배수가 다 포함되니까 얘가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치면 16의 배수가 될 것이고 n은 16이 될 것이다. 밑에 9-1번, 2번, 3번 풀어보자. 자, 9-2번하고 9-3번 볼게요. 자, 9-2번은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했대요. 그래서 A의 18, 합집합 A의 36, 교집합 A의 24, 합집합 A의 36을 간단히 하는 얘기야. 자,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합집합은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없어. 자, 너네가 생각을 해봐. A의 N 교집합 A의 M은 결국에 N과 M의 공배수 집합이 돼.
배수에서 집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고. A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고. 근데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함부로 못 합쳐. 합칠 수 있는 조건은 n과 m이 서로 배수와 약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m의 약수일 때만 가능한 거고, 그러면 얘가 약수란 얘기는 예를 들어 A2, A4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2의 배수들이니까 2, 4, 6, 8, 10 이렇게 가고 4, 8, 10이 가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합치게 되면 당연히 A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n이 m의 약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합집합은 요 경우에밖에 못 합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봤더니 합집합은 지금 물론 얘 같은 경우 지금 합칠 수 있어. 이거의 배수니까 합칠 수 있지만 A의 36이 여기 버젓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똑같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먼저 쓸 거야. 얘 교집합 A의 24, 합집합 A의 36 이렇게 합쳐버리면 얘네들의 교집합은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고. 18과 2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70이요. 72죠. 수밖에 안 나왔어. A의 72란 말이야. 합집합 A의 36.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이 배수와 약수 관계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있다고. 그럼 얘네들 중에 A의 36으로 합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 자, 9-3번은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 1, 2, 3, 10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했을 때 A2 합집합 A3 교집합 A8 합치는 건 지금 당장 불가능하니까 분배 법칙을 먼저 쓸 거야. 합집합 A3 교집합 A8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인 A8이 되겠고요. 얘네들의 교집합은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인 24가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얘네들이 배수와 약수 관계이기 때문에 A8이 된다고요. 그럼 8의 배수들이 몇 개 있어요? 100까지. 나 세고 있다. 12개 있죠. 12 곱하기 96이잖아. 12개 있다고. 답은 12개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원소의 개수를 살펴볼 겁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과 공식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 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일단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버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는 거라서 교집합 부분이 두 번 더해지죠. 그래서 교집합 부분을 한 번 빼야 합집합의 개수가 돼. 그래서 합집합의 개수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해서 교집합의 개수를 한 번 빼주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A 합집합 B의 개수야. 그래서 아까 전에 서로소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서로소라 그랬잖아. 이게 왜야? 이게 0이기 때문에 그래. 0이기 때문에. 그럼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니까 서로소랑 같은 표현이다. 자, 두 번째, 세 개짜리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네,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건데 요거 잘 봐야 돼. 자, 세 개짜리는 A, B, C 이 전체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일단은 뭘 해볼 거냐면 A랑 B랑 C의 원소의 개수들을 각각 더해볼 건데 그래버리면 A랑 B랑 C를 더하면 이 부분들이 중복돼서 더해지죠. 맞아? A랑 B를 합쳤을 때 여기가 두 번 들어가고 여기도 두 번 들어가고 지금 여기도 두 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한 번씩 빼줄 거야. N의 A 교집합 B, N의 B 교집합 C, N의 C 교집합 A를 한 번 빼줄 건데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빼버리면 이 부분이 몇 번 빠져? 세 번 빠진단 말이야. 맞아? 처음에 얘 더하기 얘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세 번이 더해졌는데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빼니까 이 부분이 세 번 빠졌어. 지금 이 부분 없죠. 이 부분은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래서 N의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한 번 더 해줘야 돼. 이게 기본 공식이야.
이게 기본 공식인데 우리는 이걸 이용하지 않고, 물론 허술형에서는 이걸 쓰셔야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거고, 풀이는 조금 이따가 볼 건데 이 기본적으로 2개짜리는 무조건 이렇게 그립니다. 2개짜리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A, B, C, D를 집어넣을 거고요. 3개짜리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다가 A, B, C, D, E, F, G를 쓸 건데,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너네가 계산하기 편하냐면 하나짜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겹치는 애들 순서대로 먼저 써주고, 2개씩 겹치는 애들 D, E, F, 그 다음 3개 겹치는 애들 G, 그 다음 아무것도 안 겹치는 애 H, 이렇게 써주시는 게,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면서 써주시는 게 계산할 때 조금 더 보기 편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써버릇하시고, 요거는 문제 풀이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유형 10번 보시면요, 전체 집합 U가 80개고요 A가 52개고요 교집합이 20이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3이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와 B의 전체 여집합하고 똑같죠? 아니? 전체가 80개인데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73개래. 그 말은 합집합의 개수는 전체 80개에서 13개 제외하면 돼. 왜냐면 전체가 80개인데 그림상 보면 이 얘기잖아 지금. A, B 전체 이렇게 있으면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 이 바깥 부분이 13개니까 전체에서 13개 빼면 합집합이 나온다고. 합집합이 17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N의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의 B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 B라고 했으니까 얘가 67이고 얘는 50이고 얘는 뭔지 모르고 얘가 20이라고 했으니 얘네들 계산하면 32 넘어가면 67 마이너스 32가 N의 B가 되겠죠. 그래서 N의 B가 35개야.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건데, 난 이렇게 풀기 싫다고, 이렇게 풀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자, 그림 그려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깔끔하다고요. 왜냐면 여러분은 방정식은 잘 풀잖아요. 여기에 A, B, C, D 집어넣읍시다. 자, 전체라는 건 A, B, C, D를 다 합친 거야. 이게 80이야. A는 A 더하기 B인데 걔가 50이야. A 교집합 B는 B인데 걔가 20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방금 전에 했지만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였죠. 그러니까 D야, D. D가 13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숫자만 찔러넣으면 된다. 일단 얘랑 얘는 아니까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3이야. 근데 A랑 B랑 더해서 50이래. 얘가 20인데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2가 돼야 돼. 얘가 30이고 얘가 20이고 얘가 13이야. 그럼 C 구할 수 있다고. 둘이 더하면은 45에다가 65잖아. 여기가 15 정도 된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B의 원소의 개수는 35개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뭐든 다 구할 수 있다고. B 차집합 A도 구할 수 있고 A 차집합 B도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숫자 찔러 넣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밑에 10-1번, 2번, 3번 3개 풀어보죠. 자, 10-3번 봅시다. A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요. N의 A 11, N의 B는 10, N의 C는 8, N의 A 합집합 B는 16, N의 B 합집합 C는 13일 때 N의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3개짜리가 나왔으니까 3개짜리 그리시면 돼요. 이거 일단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리면 그냥 평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신 다음에 뭐 전체 집합이 사실 안 나와 있어서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A, B, C, D, E, F, G, H 써놓고,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A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얘네들의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죠. G랑 F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써보자. N의 A는 A랑 D밖에 안 남았어요. A, D 더한 게 11이고요. B는 B, D, E죠. B, D, E를 더한 게 10. C는 C랑 2를 더한 게 8.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A, B, D, 2를 더한 게 16이고요.
B합 집합 C는 B, C, D, E를 더한 게 13입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랬으니까 A, B, C, D, E를 구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짜리는 하나짜리끼리 내가 일단은 적어줬고요. 두 개짜리는 두 개짜리끼리 적어줬어. 그러면 얘네들 합치면 어떻게 돼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두 개, E 두 개. 이걸 더한 게 프리덤 19니까 29 정도 돼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을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A 하나, B 두 개, C 하나, D 두 개, E 두 개니까 이렇게 돼요. 얘네들이 더하는 게 29 정도 돼요. 그럼 얘네들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 A 없어지고 C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B가 남는데 B는 0이에요. B가 0이에요. 얘도 없다는 얘기죠? B도 그냥 다 지우시면 돼요. B도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A 더하기 C 더하기 2D 더하기 2가 29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네. 그 다음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B 더하기 2도 구할 수 있고 B 더하기 2 B가 없죠 지금. 그럼 끝났네요. A 더하기 D가 11이야. A 더하기 D가 11이야. 그럼 2가 얼마면 5면 되죠? 2가 5예요. 2가 5예요. 그럼 C는 3이면 돼요. C는 3이에요. 그러면 B는 없고 C는 3이고 2는 5니까 8이니까 얘도 5가 돼야 되겠네. D도 5예요. D가 5면 얘는 6이죠. 그러면 다 했어요. C 지금 아까 B가 없었죠. B가 없었고 A는 6이고 C는 3이고 D는 5고 E는 5죠. 자, 더하면 19 정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정식 풀듯이 우리가 적당히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자, 유형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이에요. 활용인데 그냥 말로 주저리 떠들어져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얘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말로만 나와 있는 거야. 자, 전체 학생이 40명이랍니다. 전체 학생이 40명이고요. 수학 문제를 하나 풀고 과학 문제를 하나 풀어서 채점을 했더니 수학 문제를 맞춘 애들 그냥 수학이라고 쓸게요. 수학을 맞춘 애들이 22명, 과학을 맞춘 애들이 18명. 모두 틀린 애들. 수학도 틀리고 과학도 틀리고 교집합이죠. 모두니까. 얘네들을 다 틀린 애들이 10명입니다. 수학만 맞춘 애들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수학을 맞춘 애들, 과학을 맞춘 애들 전체 써보면 여기에다 A, B, C, D 찔러 넣자고요. 전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40명이고요. 수학을 맞춘 애들 A 더하기 B인데 22명, 과학을 맞춘 애들 B 더하기 C인데 18명. 수학과 과학을 모두 틀린 애들은 D죠. D가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뭐. D가 10명이에요. A 더하기 B가 22래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8인가요? C가 8이에요. C가 8이면 B는 10이네요. B가 10이면 얘는 12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채워넣으면 된다고. 그럼 수학 문제만 맞춘 애들은 여기죠. 12명이 되겠죠. 자, 밑에 11-1번, 2번 두 개 해봅시다. 자, 11-2번 보죠. 자, 어느 반 학생 35명이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컴퓨터와 논술 중 적어도 하나를 신청했대요. 적어도 하나 신청했다는 얘기, 신청 안 한 학생이 없다는 얘기야. 자, 전체가 있고요. 컴퓨터와 논술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A, B, C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35명이고 컴퓨터를 신청한 애가 21명이고 논술을 신청한 애가 28명입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한 학생을 구하래요. 뭐 끝난 거 아닌가? 얘가 21이야. 그럼 얘는 14야. 여기가 14야. 얘가 14면 얘는 12야. 여기가 12야. 얘가 12면 얘는 9야. 하나만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죠. 컴퓨터만 선택하면 논술만 선택하네. 23명이 되겠네. 이런 거 적어주시고요. 유형 12번 오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유형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전체 회원 수가 60명인 동호회에서 설악산을 등반해 본 사람이 42명, 지리산을 등반해 본 사람이 33명일 때 모두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해 본 사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최소값은 쉬워요. 어떻게 가면 되냐면 얘네들이 더하면 일단 몇 명이죠? 75명이죠. 그러면 전체가 60명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못해도 몇 명은 겹쳐야 돼? 15명은 겹쳐야 돼. 그러니까 최소값은 일단 15명이에요. 이건 뭐 간단해. 최대값은 언제가 제일 많이 겹치냐거든. 당연히 언제 많이 겹치겠어요? 큰 놈이 작은 놈을 포함하고 있을 때 제일 많이 겹치겠죠? 설악산이 더 크니까 설악산이 지리산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지리산이 33명이니까 교집합의 최대값은 33명. 즉 최소값은 둘을 더해서 전체 집합을 뺀 게 최소값이 될 것이고 최대값은 큰 놈이 작은 놈을 포함하고 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것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48 정도가 되겠네요. 밑에 12-1번 이건 하고 마무리하죠.